단 거. 그래요. 힘내시고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도 뭐 생활에 즐거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좀 아픔을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도움이 됐으면 전 다른 것보다 무슨 어차피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해결책을 내드릴 수도 없고요. 진짜 그냥 힘내시고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전 되게 좋고 좋은 거죠. 네, 지금 여러분 뭐 갑자기 뭐 빅잼 아니다, 뭐 이렇게 꿀잼 아니다, 노잼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아픔이 있을 때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에 저희가 있다는 것도 되게 고맙고 외롭잖아요. 이런 거 보내주신 것도 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정말 감사한 거죠. 자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하다 진짜로. 우리 3일1하면 화이팅하고 진행하죠. 힘내시고 이름 뭐지? 네. 단빵 마누라님. 단빵 마누라님. 단빵 마누라. 셋, 둘, 하나, 화이팅! 그렇습니다. 네. 힘내세요. 아 우울해. 진짜 우울해. 심장이 막 답답해. 난 행복한데 왜 우울하지? 와, 이런 상황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가진 거에 대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체 부위가 네. 하나가 없어질 때마다 10배로 돈을 준다고 하면 내가 그 돈을 받을까? 팔 하나에 10억, 2개면 100억, 2개에 다리 하나면 1000억 하겠어요? 아니요. 제가 맨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막 이제 주위에 연예인들 하도 많으니까 옆에 있으면 제가 오징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얘네들은 본판도 괜찮은 데다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얼굴에다가 옆에 있으면은 나는 왜 이렇게 예쁘게 못 태어났을까? 나는 왜 왕부자가 아니어서 얼굴을 막 고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다가 돌이켜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너무 사랑해주시는 어쨌든 뭐 밥은 안 굶기고 잘 키워주신 부모님 밑에서 사지 멀쩡하고 좀 잘 안 보이지만 그거 나이 탓이라고 치고 뭐 하여튼 듣는 도 다 보이고 말할 줄 알고 듣고 전 이거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이건 돈 같은 걸로 따질 수가 없는 문제라 생각을 해요. 저희 사장님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원래 뭐 같은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저랑도 생각이 똑같은 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만큼 실패하는 결국 실패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났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거를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줬는지 이걸 내가 갖게 될 때까지 누가 기여를 한 건지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고 좀 많이 감사할 줄 알아야 네. 더 많은 복이 굴러 들어오니까는 뭐 사실 되게 안 좋고 슬프고 힘드신 분의 이야기지만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미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항상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봤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씩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행복을 찾을 때는 자기 발밑을 봐야 하고요. 또 성공을 향해 달릴 땐 자기 위를 봐야죠. 항상 네. 보는 방향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많이 틀려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거시기 엄마 아빠랑 친한 분들은 전화 한 통씩 하세요. 이거 끝나고. 네. 이렇게 또 분들한 사이 만드는 방송. 자 그럼 분위기 좀 전환 좀 샥샥샥 시켜서 한 줄 사연 지우고 네. 한 줄 사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가 경험해본 최악의 이웃이라는 주제로 페이스북 통해서 한 줄 사연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테마별로 조금 묶어봤는데 첫 번째 소음과 관련된 최악의 이웃. 전영호님 그냥 시끄러운 윗집. 그냥 시끄러운 거? 이유경님 하루 종일 애들 발소리 들리고 잊을만 하면 망치질 드릴 소리 들리는 윗집. 짜증나죠 이거. 그거 있어요. 저 아직 요새도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는 건데 방바닥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걸어야지 소리가 안 나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빨빨빨 거리면서 걸어 다닐 때 뒤꿈치를 이렇게 쿵쿵쿵 찍으니까는 저는 못 느끼는데 그게 사실은 밑집에 엄청 민폐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러지는 말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아예 저한테 네. 바닥이 폭신폭신한 사계절 슬리퍼를 하나씩 다 준비를 하셨어요. 소리 안 나게. 주위를 줘도 끝이 없다고 그냥 뽁뽁뽁뽁 이렇게 뽁뽁뽁 하는 그 바닥이 있는 쿠션 있는 거. 괜찮네. 나도 그거 신나겠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용으로 싹 이렇게 토로 걸으세요. 토로 힐로 말고. 주말만 아침마다 이거는 좀 이야기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홍인편님 아침마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휴일에 늦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는 앞집.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아파트 같은 공동 주거 공간에서의 그 애완동물과 관련된 이런
사운드. 월요일날도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개를 좋아하고 뭐 고양이 좋아하고 반려동물 좋아해서 키우는 건 좋지만 키울 때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기 한 게 그래 나는 집에서만 잘 키워야지 교육도 잘하고 돈 주고 교육해서 네. 못 짓게 하고 했는데 내가 옆집 살아. 나는 옆집에 있으면 알러지 돋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소리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는데 있는지도 몰라. 근데 나 코가 계속 막혀. 옆집인데 그 정도라고? 네, 옆집에도 아니 그 있어요. 과천만 가면은 막 완전 온몸에 두드러기 나겠구만. 네,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할 말을 떡 잃었네. 입구에서부터 제 체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감기 걸렸나? 네, 고릴라 우리가 앞에 있더라고요. 네, 되게 이거 진짜 그런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실 고민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또. 그래? 짖는 소리가 문제야? 수술시켜버리잖아요. 아 그것도 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주위에는 항상 그 키우는 개도 포함된다니까요. 개 포함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성화 수술이 문제. 아니 키우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 개한테도 그런 거를 억지로 하게 되는 거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키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네. 저는 나는 이거 무조건 갖고 놀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튜닝해서. 네, 그거는 되게 안 좋은 것 네. 같아요. 중성화는 좋은지 나쁜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성대수술은 일단 당장 보기에는 굉장히 안쓰러운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성대수술은 그 동물병원 가도 이렇게 어지간하면 시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 하는 단계가 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튀기는 거 있죠. 짖을 때 전기 탁 튀기는 거. 그 전기 튀기는 거 하기 전에 단계가 스프레이 달아서 개 싫어하는 냄새가 짖을 때마다 촥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전에 하는 단계들이 몇 개 있는데 어쨌든 다 보는 선에 따라서 어디까지가 학대냐. 뭐 근데 어느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개 좋아하는 사람이 보면 그것도 학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스프레이 목 안에다 아니면 목 바깥에서. 그거 바르는 거. 바르는 거. 그런 게 있네요. 네. 2단계. 그거 진짜 4단계. 엄마가 이게 뭐 짖지 말라고. 가족 드립친 거야? 아 무슨 가족? 님이요. 님 엄마가 이렇게 매주냐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족이요. 김귀무님. 옆집에 19금 사운드가 날 때. 이게 왜 치약이 우시오?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거지. 근데 남자 목소리만 들려. 이런 씨. 남자 목소리가 2개 들려. 오 마이 갓. 장인어른 보시나 보죠. 뭐 뉴레타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근데 그건 있잖아요. 아파트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고시원이나 이런 데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 학교 친구 중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 어차피 신상이 될 리가 없으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여자친구가 학교 동기인데 여자들만 원래 살 수 있는 말하자면 고시원 여성 전용 네, 여성 전용 뭐 그런 데 살았어요. 네. 근데 거의 거기서 살았어요.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 근데 좀 웃긴 게 그래서 그 씻는 데가 화장실 이런 게 공동 그거였대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아무도 반드시 없을 시간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찬물에 물도 제대로 안 되죠. 그때는 막 겨우 씻고 막 덜덜덜 떨면서 다시 방에 몰래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도 없을 때 나가고 막. 그럼 이니셜이 뭔가요? 이거는 P. P? 네. 아니요, 저희 회사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 친구예요. 네, 여러분이 아실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네. P군.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뭐 고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의 단칸방 수준으로 해가지고 하숙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취 할 경우에도 옆방과의 그런 소음 문제 때문에 19금 사운드 때문에 뭐 좋았다는 친구도 있고 좋죠? 안 좋았다는 친구도 있고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생각 안 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자취해본 적이 없어서 들어본 적 없어요 이런 19금 사운드? 네, 저는 없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있죠. 지방 출장 갔을 때 SKTV 일하면서 지방 출장을 가는데 모텔? 숙소를 이제 많이 안 가고 뭐 중계 뭐 이런 건으로 갔을 때는 둘셋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모텔 방 잡아서 자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사운드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 옆방에는 당근하고 카피디가 있는데 사운드가 아니죠. 그게 없다. 그 방 말고 그런 거랑 그런데 촌에는 보통 이렇게 건물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예전에 라디오 스타에서 얘기하지 않았었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상쾌하게 일어나가지고 공기 좀 쐬려고 아무 생각 없이 창문을 열었어요. 근데 바로 붙어서 이제 모텔이 이쪽에도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한창 좋게 촬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유리창으로 다 보이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좋네. 괜찮네요. 그닥. 그래서 저는 여름이 좋아요. 사운드만이면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각까지 같이 그래서 여름이 제공해주니까. 여름에요? 창문 열어놓고 자잖아요 다들.
우렁찬 동네방에 네. 좋아요 여름이. 우렁찬. 저는 비와노는 여름만 있는 동네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이 소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네요. 또 김은우님이 유학 시절 대학 기숙사 살았을 때 임용고시 비슷한 시험 전날에 새벽까지 옆방에서 메탈 음악을 최대치로 왕왕대면서 틀어대서 잠을 못 잔 적이 있었네요. 다행히 통과는 했는데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지. 이분도 임용고시 보는 라이벌이었던 거예요. 라이벌. 자기는 이어폰으로 꽂고 귀마개까지 하고 이 소리 안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옆방 임용고시생인 걸 아니까는 하나라도 떨어뜨리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제 캐릭터 아니에요? 땡기더라고요. 아니면 사랑해서 그랬나 보다. 고백하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얘기하는 건 우리가 최악의 이웃이 되지 말자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음 때문에 고생한 적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건축 방식이 잘못된 거거든요. 부실공사다 일종의. 그러니까 쓰이는 콘크리트 밀도에 따라서 소리가 아예 안 나요. 오피스텔 같은데 신축 오피스텔 같은데 보면 위층에서 뛰는 거 느낀 적 있어요? 그런데 소리 잘 안 울려요. 안 울리게 내진 설계 같은 거 내진이 아니지 뭐지? 방음 설계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해놓고 근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가 건축을 해가지고 되게 빨리 짓잖아요. 그리고 빨리 분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네. 콘크리트 면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고, 이거는 사실 막 이웃들끼리 싸울 게 아니고 건축사의 시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외국에도 그런 게 법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슨 요즘 짓는 아파트들 중에 비싼 데는 잘 해놓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치가 확실히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소음 문제 하나 때문에 그렇게 벽을 두껍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고소하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틀리지만 여기저기 다 다르긴 한데요. 밤 10시 이후로 화장실이나 샤워 시설 같은 거를 이용을 금지하게 되는 그런 거주지 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벽을 두껍게 한다고 만사 형평을 내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죠. 제가 살던 데는 호텔 개조한 데였는데 네. 집 간 벽이랑 복도 간 벽이 합판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소리가 되게 잘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발자국 걷는 소리보다 크게 나면 들려요. 근데 저는 거기 살면서 소리 시끄럽다는 거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서 주로 소리를 내시는 쪽이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 같은 거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부터 고쳐 나가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죠. 다들 조용히 하면서 층간 소음을 신경을 쓰면 아예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를 않겠죠. 층간 소음은 없었다. 그렇죠. 적반하장 유형. 그렇네요. 이명현님 춤추면서 노래하는 주제에 내가 노래 틀어놓으면 시끄럽다고 몸 부수려고 하는 윗집형. 이분이 더 웃겨. 최유림님 우리 집에 가서 컴퓨터 소리 시끄럽다고 해놓고 자기는 TV 크게 틀어놓고 축구 보던 옆집 아저씨. 이 사람 우리 작가예요. 최유림 씨. 아 맞네. 우리 집에 와서 컴퓨터 소리 시끄럽다고 해놓고 자기 TV 틀어놓고 축구 보던 옆 아저씨. 컴퓨터로 야구를 보고 있었나 보네. 아저씨는 축구를 보고 축구 중계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싸움. 오호진 옆집에서 부부싸움. 와. 이거는 근데 텐션 되게 높아지고 자기까지 되게 높아지고 사실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거는 이어플러그도 있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데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뭘 하기도 애매하고 퇴근하려고 딱 집에 가는데 막 병 던지고 있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내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 무섭네요. 김민성님도 부부싸움 심한 이유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고 김덕영님이 자취방에 친구들 데려와서 새벽 4시까지 술 먹고 싸우고 울고 웃고 하던 윗집 미친놈! 무서우시네요. 자 거기다가 이제 박현수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네. 앞집에 커플이 살았는데 미친 듯 짖는 개가 있었고 개가 있고요. 네. 거기다 커플에다가 매일 친구들 네. 커플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19금 사운드. 네. 걷다가 매일 친구들 데리고 와서 술 먹으면서 떠들었고. 네. 자취방 주변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클레임을 다 걸었다고 하네요. 근데 여자친구랑 갑자기 사이가 나빠졌는지 대판 싸우기까지. 네. 그리고 결국 나갔다고 하네요. 결국 나네. 잘 됐네요 그러면은 커플들이 와서 시끄럽게 싸우면은 걔네가 헤어지도록 클레임을 걸어라. 네, 완전 진짜 종합이야 종합. 개 커플에 친구들 맨날 데리고 와서 밤늦게까지 커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신은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 없었잖아요. 나쁜 거야. 오늘부터 나쁜 거라고. 커플 좋은 거죠. 나빠. 좋은 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저처럼 자웅동체로 진화할 수 있어요. 잠깐만 지금 사는 자취방 어때요? 저 외롭지 않아요. 화진몬 자웅동체 진화. 빠세. 지금 사는 자취방 어때요? 방음 잘 돼요? 저 자취방 아니에요. 저 아파트예요.
아 혹시 잠깐만 부모님? 네. 부모님이랑 할머니 같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좋죠. 그렇죠. 서로 말하지 않아도 네. 서로 걱정해주는. 알아들었으면 훌륭한 성인이네요. 그렇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선비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선비 자격이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뭐 내가 경험해본 최악의 이유 또 없다 그럴 거지. 또 무조건 먹고 아니요, 왜요? 다 사랑한다 그럴 거죠. 옆집에 다 좋아하고 세상 막 다 밟고 막. 옆집에 한 저보다 5살 어린 남자애가 있었는데 네. 허구한 날 엄마한테 털렸어요. 그 집 엄마한테.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누가 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제 방이 그리고 저희 현관 있고 부모님 방 있고 제 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데 이게 막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옆집. 그때마다 꼭 무슨 벨소리처럼 야 이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좀 과장한 거긴 한데 맨날 그렇게 혼나요. 근데 걔 보면 왜 혼나는지 대충 감은 오더라고요. 왜? 아까 상태 같다 그냥 사고 치고 다니고 그거예요. 그런데 맨날 혼나서 좀 민망했었던. 근데 왜냐면은 따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아서 마주치면 그냥 막 반갑게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떠올라서 저 혼자 괜히 막 민망해지네. 지금은 이사가셔서 다른 분들 오셨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누나는? 저는 최악의 이웃은 아니고 이제 그 이사 전에 방배동에서 한 8년 정도 산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제가 하던 일이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까지 나가면 나가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평일은 오후 4시나 뭐 이제 그 정도부터 일이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새벽까지 연습하거나 아니면 뭐 술을 먹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여튼 어쨌든 자는 시간은 이제 거의 새벽이 다 돼서 자기 때문에 자고 저는 낮에 이제 자고 오후에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당연히 그 집에서는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 지방 공사를 네. 윗집에서. 근데 그거를 제가 자는 꿀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모두 출근을 하고 낮에 집이 비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건데 진짜 드릴 소리에 저는 미치거든요. 되게 어려운 문제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한마디 말은 못하지만 스트레스는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럽게 하니까. 제가 나는 계속 생각하면서 없었는데 생각이 누나 말 듣고 생각나는데 역삼동에 원룸을 살았을 때 네. 되게 잘못 들어갔어요. 그 집을 좀 어떻게 외부 소리가 잘 들어오는 집이어서 이어플러그를 끼고 잤는데 그래서 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일방통행길 하나 정도 건너 그러니까 맞은편 집에 집을 허물고 2층짜리 식당을 짓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요새 아파트도 한 달 만에 짓는 판에 2달이 넘게 그걸 공사를 하고 앉았는 거야. 차라리 빨리 부실 공사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없는 지하를 막 드릴로 다 파서 만드는데 그 대리석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계단을 만들고 왔더라고요. 내가 살 집 아니니까 대충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드릴로 공예를 하고 있어. 대리석으로. 무한 이기주의죠. 와 진짜 근데 그래서 그게 그때 알았어요. 저는 드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멘트 파는 드릴이 있고 해머 드릴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맞아요. 네. 해머 드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시는 용도, 잘게 부시는 용도로 쓴대요. 그래서 해머 드릴을 쓰더라고요. 보통 그런 거는 거기서 다 뭐 일이 해오지 않나? 해오죠. 근데 안 해갖고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장인 정신 같은 게 그거 있었나? 진짜 막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막 아프더라고. 나중에 두통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구청을 불렀어요. 저희 집에 한 5번 정도 와가지고 그 데시벨 측정을 해놨어요. 또 오버가 돼서 경고 조치를 했죠. 경고 조치했는데 그게 다예요. 걔네 그 뭐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의 장인 정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여기서 해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온다는. 그렇죠. 그래서 해서 구청 직원이 경고 주면 그때만 조용. 그 다음에 한 2시간 있으면 또 그래. 거기서 또 공예하고 있고. 그거를 제가 며칠을 하다가 이거는 너랑 나랑 전쟁이야. 시작해서 저희 집은 4층이었고 걔 거기 2층짜리 집이었잖아요. 공구 세트를 구입하셨나요? 아니요. 라면을 먹기 시작했죠. 네.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국물채로 던지려고요. 다 던졌어요 거기다가. 제가 진짜 미안한데요. 그거 제가 던진 겁니다. 쓰레기. 뭐 제가 막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걔네 위에서 모았어요. 내가 그 정도는 해도 되잖아. 내가 소음 피해를 그만큼 받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이랑 나랑 딜이 안 되는데. 신고해서 들어오면 그때만 잠깐 안 던지고 또 이렇게 무슨 갔네 그럼 또 던지고. 네. 그냥 막 이렇게 던진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뚝배기 같은 거에다 모아가지고 야 이러면서 야 이 개새끼야 니 이렇게 소리를 달래? 옥사 따라와. 진짜 엄청 던졌는데 거기다 막 휴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엄청 더럽게 해서 던졌는데 진짜 공사하시는 분들이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그거 치우느라고 고생할 그거 왜냐면 그 공사할 때는 싹 다 치우고 해야 되잖아요. 깔끔하게 해야 되고. 하여튼 고생하러 던진 거니까. 반대로 네. 좋은 이유 그럼 기억에 남는. 좋은 이유? 저는 떡 돌리고 이런 이웃 착한 이웃들 있잖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말고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이제 따로 살면서도 항상 기억이 다 안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마주칠 일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제 일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하기도 하고 남들이 이제 집에 있을 때 저는 없고 남들 뭐 돌아다니기 저는 자고 막 이런 식이라서 딱히 기억은 그냥 보통 이렇게 쓰레기 문제로 좀 많이 다툰 적이 좀 있어요. 쓰레기 문제 따로 살 때. 저 생각해보니까 싫어하는 이유 지금 사는 동네 같은 아파트에 몇 층인지 아는데 아주머니 한 분 있는데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는 남일에 관심 많은 사람들. 귀찮죠. 뭐 옛날에 만났던 여자는 뭐 여자친구? 뭐 이러면서 뭐 그리고 또 떠벌리고 다닌다 그거. 네, 아까 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분이 있어서 좀 싫어하고 어느 날 이웃은- 집에 가다 보면 저 사람이 그 사람 뒤에서 막 웅성웅성. 근데 옆에 보면 그 아줌마 있어. 그 아줌마 웃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그림 일기에 제가 막 맨날 때렸다 괴롭혔다고 나오는 지인이 뭐 이런 이름 나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때 빌라에 살았었어요. 빌라가 3층짜리 빌라였고 지하 단칸방 비슷한 것까지가 총 4층이었는데 진짜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랑 다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생일이면은 다 같이 어머니들 모여가지고 음식 같은 것도 해먹고 뭐 오늘 우리 그냥 뭐 탕수육 같은 거 해먹자 그러면은 1층 저희 집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같이 해먹고 애들끼리도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하니까는 그때 좀 활발하게 애들이랑 같이 많이 친하고 다른 집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낸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경험이 돼서 저는 좀 제 성격 중에 좋은 부분에 기여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사실 그렇게 많이들 안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요즘 좀 세상이 흉흉해진 게 제가 어렸을 때 뭐 믿진 않으시겠지만 네. 밖에 나가 놀 때는 미치게 노는데 네. 한번 오늘 뭐 책 같은 게 읽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 정말 밖에 나가 놀고 싶어 미칠 때까지 나가지 않고 계속 집에 책만 봤대요. 그래서 엄마가 사회성이 좀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애가 좀 이렇게 늦게 결혼 두 분 다 굉장히 늦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늦둥늦둥해서 맨날 귀여워만 하고 외동딸이 좀 그런가 보다 해서 밖에서 지나가는 애를 붙잡고 데리고 왔어요.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뭐 동갑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저기 같이 좀 놀아주라고. 그렇게 사귄 친구도 있고 네. 또 그냥 이렇게 뭐야 아파트 단지를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은 네. 자기 뭐 아무 관계없는 그 동네 아주머니인데 키가 생겼다 몇 동 사냐 그럼 몇 동 삽니다 몇 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고 집에서 밥 먹고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해. 근데 요새 그런 그때는- 얘기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그렇죠. 우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되게 많이 몇 호사냐부터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좋은 이유 하면 정말 어렸을 때밖에 기억이 네, 없다고 저도 진짜. 그치. 어렸을 때 생각이고 그래서 또 그 어머니도 이제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게 너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그리고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게 뭐냐면 다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은 빌라 같은 경우가 뭐 부유하고 그런 여러분 생각하는 요새의 그런 어떤 빌라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건물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낙후됐었고 거기서 다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연립빌라 같은 느낌. 네, 진짜 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가진 건 없는데 그때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다 같이. 그리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저도 그 친구들이랑 일부는 계속 연락을 하고 어머니들끼리도 주기적으로 모임도 가지시고 근데 좋네요. 그 이후로 어디서도 그런 관계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랑.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진짜 되게 큰 자산이 되실 것 같아요. 어울려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네. 부모가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 그쵸.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고. 그게 친구가 됐건 아니면 그냥 이제 이제 지리적인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이 됐건 간에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나 근데?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유치원 네.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나마 사회성을 키우게 되죠. 아무래도 그 자녀들을 뭐 하나 둘 이렇게 옛날처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들고 옛날에는 그런 유치원 같은 거 안 다녔어도 그냥 놀이터 나가면 그쵸? 애들 있고. 쌓여있는 게 애들인데 어디 가서 대충 껴서 놀면 되거든. 놀다 보면 이렇게 그룹핑이 되는 거고 막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치원은 딴 것보다는 진짜 사회성을 키우러 가는 것처럼 돼버렸죠. 사회성 학원. 네.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죠. 사회성을 인터넷으로 다들 배운다는 거. 인터넷에서의 사회만. 좀 아날로그로 정말 안 좋네요. 뛰쳐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벌써? 하여튼 뭐 좋은 얘기 잘 들었으니까 다음에 제가 스스로 합체해서 자가 번식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경험담.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진화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자, 벌써 오늘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3부까지 했는데 금방금방 시간이 많이 갔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저는 또 오프라인 예선으로 네, 정말 고통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저희는 다시 돌아올 거고요. 금요일날에는 라디오 극장과 함께 아들, 내 딸, 빵점 재판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이미 없어. 저는 시작하기 전부터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저 근데 요번 빵점 재판은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컨셉 또 다른 컨셉으로 나옵니다. 많이 준비해 주시죠.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는 다시 라디오 스타 국민연애 재활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